네, 문경환 연구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란 전쟁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2주간 이제 휴전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미 그 휴전이 깨진 상황입니다. 어제 그저께인가 김태형 선생님이 나와서 그 싸대기 방송을 하면서 휴전 소식을 듣고 이거 안 된다. 이스라엘이 또 공격할 거다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공격했거든요. 거의 뭐 지금 이거는 김태형 선생님 특이 해서가 아니라 모두가 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전은 쉽지는 않아 보인다. 어쨌든 근데 휴전에 지금 같이 합의가 거의 다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었던 이란의 10개 요구안 내용을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자료가 따로 준비가 돼 있죠. 네. 네, 첫 번째는 이제 불가침 약속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이란이 독자적으로 여기를 이제 통제하겠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가 우라늄 농축 권리를 인정하라라는 거고, 네 번째가 제재 해제. 이게 10개 안이 사실 공식적으로 공개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사마다 이제 해외 언론사들이 그 공개를 했는데 약간 다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5번 같은 경우 제가 본 거는 2차 제재 해제, 그러니까 이거 세컨더리 보이콧이라 해서 이란하고 거래하는 나라까지 제재받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걸 하지 말아라라는 걸로 돼 있는 언론도 있고, 해외에 이란 자산 동결 해제로 돼 있는 데도 있고, 좀 약간 엇갈리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유엔 안보리 결의, 그러니까 이란을 제재한다라는 그 결의, 그다음에 국제 원자력 기구 결의, 이런 것들도 다 없애라라는 거고요. 이란에 대한 전쟁 피해 배상하는 거, 그다음에 중동 전 지역에서 미군 전투 병력 철수, 그러니까 미군 기지 다 빼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헤즈볼라를 포함한 저항의 축에 대한 전쟁 종식. 그래서 이게 이제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격하는 것도 휴전 이 합의 위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10번이 유엔 안보리에서 이 종전 선언이 나오면 이거를 이제 공식화해야 된다. 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지금 내용들을 보면은 미국이 절대 지킬 것 같지 않은데요? 그렇죠. 100% 미국한테 불리하고 이건 네. 이란이 합의를 할 수가 없는 내용인데요. 맞습니다. 완전히 이란에 100% 유리한 거고, 이것과 정반대되는 게 이제 미국의 15개 요구항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도 무리였는데. 그거는 이제 이란이 절대 받을 수 없는 내용이었죠. 네, 그래서 당연히 휴전 협상이 진행이 안 될 거라고 본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휴전을 입장을 이렇게 냈잖아요. 합의에 거의 다다랐고 2주간 요거 조정만 하면 된다. 이렇게 입장을 냈거든요. 그럼 미국이 이걸 다 합의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예. 일단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미국은 우리는 15개 항으로 합의했다라고 하고, 이란은 우리는 10개 항으로 합의했다라고 해서 서로 엇갈리면 그래,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미국도 이란이 요구한 그 10개 항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되게 특이한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저걸 왜 받지? 뭔가 빨리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 있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이제 보여지고, 네. 일단 문제는 뭐냐면은 미국이 이 10개 항을 공개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자기가 합의했다는 그 10개 항이 뭔지를 공개를 안 하고 있는, 이것도 이제 일단 문제긴 한데, 일단 놓고 보면 그 2월 말에 이제 전쟁이 발발을 했잖아요. 미국이 이란 공습을 시작을 했는데, 개전하고 10일 만에 미국에서 휴전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란은 계속 그냥 전쟁을 한참 하고 있는데, 미국 트럼프가 갑자기 휴전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부터 이미 미국은 수세에 몰렸다. 전쟁 개시 10일 만에 이거 내가 생각했던 그 전쟁이 아닌데 이렇게 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미 수세에 몰렸고, 이 과정을 이제 쭉 보면은 미국의 피해가 엄청나게 컸어요. 네. 그러니까 중동에 있는 미군 기지들이 대거 이제 공격을 받아가지고 도저히 쓸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미국의 주요 뭐 레이더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망가지고, 요격 미사일 바닥나고, 그렇게 했는데 원래는 그 미사일이 바닥나기 전에 이란이 항복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시나리오대로라면. 근데 그게 전혀 이제 그렇게 안 된 거에다가, 최근에 그 이제 F-15E 조종사 구출 작전, 이 과정에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까지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주 깝깝한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딱 했는데 이걸 뚫을 방법이 도저히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일단 후퇴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받은
후퇴할 명분이 필요했던 거네요. 네, 뭐 그랬던 거 아닌가라고 네. 생각이 됐는데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정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이제 방송에서 몇 번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는 지금 지상전을 하려고 할 거다. 그런데 지상전을 하려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준비가 한 4월 중순까지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휴전을 2주간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딱 4월 중순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전으로 시간을 벌고 그 사이에 지상전 준비를 하고 네. 그러고 나서 휴전 끝나면 우리 합의 보려고 했는데 안 봐줬어. 그래 다시 전쟁 계기할 거야라고 하면서 지상전으로 이제 돌입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보여지는데 여기에서 이제 군사 전문가들이 약간 의견들이 갈리는 게 뭐냐면은 지금 그 뭐 해병대라든지 무슨 공수부대라든지 계속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정도로는 전면적인 지상전을 하기엔 턱도 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실 제대로 하려면은 이건 1년 정도는 더 준비해야 된다. 병력 이동시키고 그다음에 지금 미사일도 바닥났으니까 미사일도 다시 갖고 가야 되잖아요. 네. 그거 하려면은 몇 달은 더 준비를 해야 된다. 2주 만에 이거 준비 안 된다. 그래서 이게 되겠느냐라는 게 있고 그러면 지상전을 하되 아주 제한적인 지상전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게 좀 이제 불길한 거죠. 이 휴전으로 시간 벌고 전면전 준비해서 지상전 준비해서 지상전으로 이행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충분히 그것도 의심스러운 상황인데 어쨌든 휴전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으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사실 이란의 승리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란의 요구안으로 휴전이 된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그럼 해석하면 되는 건지. 네, 일단 저는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건데 하나는 이 전쟁에 누가 이겼느냐를 따지려면은 전쟁의 목적이 뭐였느냐를 가지고 이제 따져보면 된다. 그래서 이란 같은 경우는 미국이 공격을 해왔고 거기에 맞서서 자기들의 체제를 수호하고 그 다음에 주권을 보장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라늄 농축할 권리라든지 미사일 개발할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보장을 받아야 전쟁이 승리하는 건데 체제가 지켜졌잖아요. 네. 물론 지도부가 대거 사망을 했어요. 하지만 그 후임들이 쭉쭉쭉 나왔는데 이게 그래가지고 야 기존의 지도자들이 안 되겠다. 우리는 노선을 완전히 바꿔서 미국하고 협력하자. 이런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제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이란 입장에서는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뭐 피해는 많이 봤지만 이 전쟁의 목표 이런 것들은 좀 달성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체제를 교체하려고 했는데 뭐 트럼프는 체제 교체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대통령도 안 바뀌었는데 뭐 그런 이상한 소리 하는데 사실은 전혀 체제가 교체된 게 아니고 그다음에 이란의 핵 미사일 능력을 완전히 이제 파괴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뭐 하나 파괴된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 그래서 전쟁의 목적으로 놓고 보면 이란은 자기들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데 미국은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 이란이 이제 승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피해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 누구의 피해가 큰가 이걸 가지고 이건 이제 승패라기보다는 누가 수세에 있고 누가 공세에 있는가 이걸 좀 이제 볼 수 있는데 이란 같은 경우는 좀 군사 시설이 큰 타격을 입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타격은 있죠. 타격은 있는데 대부분 이란의 군사 시설들이 지하에 있다 보니까 미국이 더 이상 공격할 때를 못 찾는 거예요. 지하에 뭐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꾸 민간 시설을 공격을 합니다. 근데 민간 시설을 공격한다는 건 뭐냐면은 군사 시설을 못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의 군사 시설은 상당히 이제 보호가 돼 있다. 그래서 물론 피해는 이란이 훨씬 크죠. 근데 민간인들 피해는 큰데 정작 미국이 이제 꺾어야 하는 그 군사 시설은 오히려 피해가 적은 편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미군 기지가 완전히 이제 박살나는 그런 이제 큰 피해를 입었고 거기에 뭐 항공모함 전단도 미사일 때문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도망 다니고 있는 상황이고 호르무즈 해협도 봉쇄가 됐는데 이거를 전혀 뚫을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피해로 놓고 보면 미국이 이란보다 훨씬 더 큰 피해 타격을 입지 않았나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각 나라 내부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이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휴전 발표되고 나서 국민들이 다 나와가지고 축하하고 막 만세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겼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제가 TV에 나온 인터뷰 보니까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이란 국민 한 명이 우리가 강대국이라는 걸 입증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강대국이라고 다들 생각하지만 사실 이란이 강대국이다 이렇게 이제 국민들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 저기 그 반정부 시위대 네. 그쪽도 다 돌아섰다.
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이제 뭐 반정부 시위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죠, 이란에서는.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뭐 노킹스 시위부터 시작해서 그 최근에는 또 탄핵 절차까지 이제 뭐 돌입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 미국은 내부가 매우 혼란하고 트럼프를 반대하는 여론이 지금 뭐 상당히 높죠. 여론조사 해봐도 트럼프 지지율이 지금 30% 초반대까지 떨어졌어요. 미국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30% 초반대면 정말 심각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거의 10%대라고 보면 돼요. 그런 이제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번 휴전은 어쨌든 이란의 승리로 보는 게 맞겠다 네. 생각됩니다. 그래서 진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란이 이렇게 진짜 강한 나라였나?라고 진짜 전 세계가 지금 인식을 해버린 거거든요. 당연히 미국이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너무나 내부 단결이라든지 국민들 수준이라든지 그리고 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입증된 상황이 돼버렸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팩트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너무나 이상한 게 미국이 지지 않았으면 좋겠나 봐. 미국이 영원히 강대국이었으면 좋겠나 봐요. 그런 보도들만 계속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이란 입장을 해설해주는 방송들을 중심으로 본다는 거 아니에요. 공영 언론들에서 그런 보도를 해주질 않으니까. 자, 그래서 이 보도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휴전 저희가 지난번에 KBS 관련된 얘기도 했었는데 KBS AI로 막 만들어서 미국의 구출 작전을 만든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출 작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내용만 보면요, 영화입니다. 막 엄청난 작전이 막 진행이 돼서 그 한 명을 구출하기 위해서 미국이 얼마나 공을 들였냐. 우리는 진짜 그 엄청 강한 군대다. 우린 동지애가 넘치는 군대다. 이런 것들을 설파하고 다니던데 이게 좀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떠들썩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아니 군인 한 명 구출하는 게 이렇게까지 떠들 일인가라는 생각이 그리고 군인 한 명 구출하는데 이렇게 네. 많은 병력이 투입되는 것도 이상한 일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음모론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뭔가 더 있다. 이게 평범한 사건이 아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여러 가지 정황들을 넣고 봤을 때 분명히 단순한 사건은 아니다라는 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 자, 일단 보면은 F-15E가 F-15 하면은 이제 되게 옛날 비행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되게 오래된 비행기 맞죠. 근데 F-15E는 스트라이크 이글이라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개량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F-15는 이제 공중전만 하도록 만든 공중전 전용 전투기였는데 여기에 이제 지상 공격까지 할 수 있도록 개조한 게 이제 F-15E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사람이 2명 탑니다. 앞에 이제 조종사가 타고 뒤에 무기 관제사라고 해서 이 사람은 이제 지상에 이제 그 적의 이제 목표물을 탐색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어떤 무기 쏠지 이런 것들을 조종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WSO라고 하는데 이렇게 2명이 탑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F-15E가 격추를 돼가지고 두 사람이 탈출을 했어요. 탈출했는데 조종사는 바로 구출이 됐습니다. 근데 무기 관제사가 며칠 지나서 구출이 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일종의 라이언 1번 구하기 같은 게 된 거잖아요. 그 영화 혹시 보셨나요? 네, 봤죠. 저는 안 봤습니다. 안 보셨어요? 네, 안 봤는데. 약간 천만 영화 아닌가? 네. 근데 뭐 대충 내용은 알아요. 라이언 일병 형제들이 다 죽고 혼자 살아서 뭐 미국 국민들이 저 부모님 불쌍한데 쟤는 좀 살려주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랬던 것 네, 같아요. 그런 내용일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원래 그 스토리텔링이 되게 중요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조종사가 막 적진 한복판에 있는데 구출을 못 하고 있어. 그러면은 막 신원 공개하고 이름이 누구고 얘가 뭐 어렸을 때 어떤 상황 어떻게 살았는데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고 막 이런 스토리텔링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신원 공개를 일단 안 해요. 누군지가 아직도 공개가 안 돼 있습니다. 전혀 누군지 그러네요. 몰라요. 그런데 구출을 했으면 분명히 소개를 할 텐데. 네, 막 인터뷰도 하고 그래야 그렇죠. 될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힌트가 트럼프 입에서 나왔어요. 트럼프가 이걸 일부러 공개한 건지 아니면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실수로 누출했는지 모르겠는데 대령이라고 계급을 밝혔어요. 대령이라고 했는데 이게 왜 이제 중요하냐면은 원래 미국의 전투기 조종사는 보통 이제 소위부터 대령까지 있지만 대체로 이제 중령 대령은 실제 최전선에서 조종 안 합니다. 대부분이 이제 맞죠. 대위나 소령이 주로 이제 조종을 많이 한다고 하고요. 네. 조종사는 그렇게 되고 무기 관제사는 그거보다 급이 더 낮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소위나 중위 이렇게 되는데 네네네. 무기 관제사로 대령이 타가지고 최전선에 투입됐다. 이건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군인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대령이면 어느 정도냐면요. 네. 이 F-15E가
그 비행단이 미국의 48 비행단 소속이거든요. 네. 48 비행단 부단장이 대령이에요. 단을 운영하는 직책이네요. 네, 그러니까 작은 비행단은 대령이 단장인데 여기는 네. 좀 큰 단이어가지고 준장이 이제 단장이고 부단장이 대령인데 여기에 이제 대령이 이 48 비행단의 대령이 딱 2명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한 명은 여기에 이제 아마 정황상 아닐 것 같고 이 부단장이 직접 탔다가 이번에 이제 이란 한복판에 떨어진 사람이 바로 부단장일 거다라고 추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니 무슨 비행단 부단장이 직접 적진에 적진 들어가서 한복판까지 가서 작전을 했냐 이건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상하긴 하네요. 좀 이상하다.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피격 위치를 미국에서 공개한 것과 나중에 이제 구출하고 나서 공개된 위치가 좀 달랐어요. 많이 떨어진 곳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그럼 이 부단장이라는 사람이 아니 대령이 호롤 단신으로 지금 막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갔다는 거냐. 네. 근데 막 거기가 고산지대란 말이에요. 막 2,000 무슨 막 미터 절벽이잖아요. 네. 그런 데를 혼자 며칠 동안 막 기어갔다는 거냐. 부상도 당했다는데 이게 좀 이상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구출한 곳을 보니까 거기가 이스파한 핵시설에서 33km 떨어진 곳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핵시설에 매우 가까운 곳에서 구출이 됐다는 거죠. 그럼 애초에 피격된 곳도 거기 아니었겠느냐. 그러면 도대체 F-15E가 핵시설 근방을 왜 날아다니다가 미사일을 맞았을까라는 거고 여기에 구출하러 보낸 이 비행기들을 보면 아니 무슨 적진 항복판에 이 자기들 이제 조종사를 구출하러 가는데 수송기가 갑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수송기 어디에 착륙할 거예요? 적진 한복판에 착륙할 거예요? 보통은 이제 헬리콥터나 수직 이착륙기를 보내가지고 얼른 가가지고 그 사람만 딱 태우고 바로 빠져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수송기가 두 대나 그냥 착륙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 이제 그냥 농경지거든요. 거기가 농사 짓는 곳인데 거기에 이제 임시 활주로가 있대요. 그러니까 포장도 안 돼 있는 비포장 임시 활주로가 있는데 거기에 착륙을 했다는 거예요. 착륙을 했는데 이제 미국 말로는 아 거기가 상태가 안 좋아서 바퀴가 모래에 빠졌다. 그래서 이제 착륙을 못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거기에 있던 민병대들이 총을 쏴가지고 격추시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래요. 아무튼 근데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다 보니까 무슨 이제 전문가들의 추측은 뭐냐면은 이거 핵시설에서 핵물질 탈취하려고 실제 시도한 거 아니냐. 네. 시도했다가 실패한 것 같다. 네. 근데 이제 그 규모로 봤을 때 본격적으로 탈취하기는 좀 어렵고, 그러니까 이거 탈취하려면 지하 막 수킬로미터 지하 시설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굴착기도 가지고 가고 그래야 돼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핵 시설을 확인하고 이제 탈취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F-15가 격추되는 바람에 틀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좀 사람들이 짐작을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헬리콥터도 여러 대가 이제 격추가 됐고 뭐 수송기 2대 격추됐고 그다음에 그 A-10이라고 공격기인데 그것도 격추가 됐고 너무 많은 피해를 받고 죽은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데 그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 이런 이제 상당히 큰 피해를 입었는데 이걸 보면 트럼프가 실제로 진짜 지상군을 투입을 해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게 좀 이제 짐작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작전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러면은 구출한 것까지는 사실이네요. 일단 이 구출 뭐 그런 것 과정이나 같습니다. 작전 같은 네. 경우는. 근데 그거를 엄청 띄워주면서 미국이 무슨 전우회가 넘치는 그런 나라로 포장을 해서 참 라이언 1번 구하기도 그런 취지의 영화였던 거거든요. 미군은 굉장히 위대하다. 우리는 모두 다 전우다. 뭐 이런 거였잖아요. 참 이런 방송들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흥미롭네요. 저 이렇게 접근해 보니까. 자, 다음 뉴스는 트럼프의 전쟁 결정 과정에 대해서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냈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네타냐후가 2월 11일 백악관에 가서 트럼프와 참모들 앞에서 1시간 동안 작전 브리핑을 했고 참모 대부분이 반대했는데 트럼프와 헤그세스가 밀어붙였다. 마치 윤석열과 김용현을 보는 것 같은 이 장면. 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이스라엘이 그때 이제 가가지고 브리핑을 뭐 1시간 동안 했다 그러는데 그 내용이 지금이 이란의 정권 교체하기 딱 적기다. 지금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란의 탄도 미사일은 몇 주 안에 다 파괴할 수 있다. 그리고 호르무즈 봉쇄 못한다. 이란 그 전에 정권 망한다. 다 틀렸네요. 네, 그리고 중동에 있는 미국의 이익 그러니까 미군 기지는 타격 가능성이 거의 미미하다. 네, 다 이렇게 틀렸네요. 다 틀렸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걸 보고 괜찮은데 이거 하자.
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미국의 정보 당국이 직접 이제 CIA가 검토를 해보니까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말이 안 되는데? 라고 해서 그때 이제 참모들 뭐 CIA 국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합참의장 뭐 국무부 장관 다 반대했다는 거예요. 다 반대했는데 약간 이제 그 반대한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정권 교체는 가능할 것 같은데 나머지는 안 될 것 같다. 아하. 라던가 뭐 이런 거예요. 호르무즈는 봉쇄는 안 될 것 같은데 나머지는 어려울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기본은 이제 다 동의했다고 봐야 네.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되게 약간 소극적 반대 뭐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근데 이제 트럼프가 강행하는데 결국은 뭐라고 했냐면 뭐 공격하겠다면 뭐 말리지는 않겠다. 대부분 이런 이제 내용이었다는 거고 거기서 이제 가장 반대를 이제 강하게 한 사람이 벤스 부통령이었다는 거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야, 이거 트럼프 탄핵 그거 되겠구나. 네, 벤스 부통령이 지금 막 급 부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란과의 협상도 벤스 부통령이 이제 개입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이란에서 뭐 레바논 이스라엘이 공격하는 거 이거 휴전협정 위반이다라고 하니까 아니 그거 꼭 위반이라고 안 볼 수 없지 않냐 뭐 이런 식의 입장 내고 있는 것도 다 벤스 부통령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란 문제는 벤스 부통령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벤스 부통령이 그동안 계속 반대했다라고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이란이 볼 때 미국 내에서 그나마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벤스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벤스를 앞세워서 너가 이제 앞으로 이란 상대해라. 이렇게 좀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기사를 보면 이 정보를 이 기자는 어떻게 알았을까? 라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 정보를 줬을 거 아니에요. 이 백악관 안에서 극비리에 진행된 일인데 네. 누군가 정보를 줬는데 그럼 그 사람은 이 정보를 왜 줬을까? 이걸 좀 따져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일단 백악관 내에서 야, 이 전쟁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망했을 때 여기에서 같이 쉽게 말해서 윤석열이 쿠데타 하기 직전에 국무회의 했잖아요. 네. 거기 참석한 사람 다 공범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명이 이거 누군가한테 다 뒤집어 씌워야 되겠는데 어떡하지? 네. 헤그세스한테 뒤집어 씌우자. 네. 헤그세스가 찬성해서 이걸 하게 된 거다. 야. 이렇게 뒤집어 씌우고 그럼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벤스는 살려놓자. 그래야 트럼프가 혹시 탄핵돼도 벤스가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의 작전을 지금 짜고 있는 거 아닌가? 아, 이걸 트럼프가 모를 리가 없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이게 지금 자기를 제거하는 작전이 네. 돌아가고 있다는 거를 모를 리가 없을 텐데요. 트럼프는 더 폭주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 탄핵안이 괜히 얘기 나오는 게 아니군요. 그 수정헌법 제25조에 의하면은 부통령과 하원 의원들이 동의하면은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벤스가 이거를 합의할 수가 있나. 어쨌든 이 전쟁이든 트럼프가 진행하는 정책을 다 동조했던 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죠. 배신을 때릴 수가 있나 했는데 그런 조짐들이 지금 있는 거네요. 네. 아, 흥미롭습니다. 네. 자, 한반도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중동에서 지금 전쟁이 한창 일어나고 있는데 정지도 안 됐고 확전 일로예요. 근데 한반도에서도 지금 전쟁 훈련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도가 잘 안 나와요, 근데. 그래서 오늘 이거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3월 달에 한미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 했던 거는 이제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많이 공개는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많이 보도가 안 됐어요. 보도가 안 된 이유는 뭐냐면은 국방부에서 원래 이런 거 하면은 뭐 지난해를 기준으로 해서는 보도 자료를 14번 배포를 했는데 이번에는 한 번밖에 배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언론 노출을 자제한 거죠. 근데 어쨌든 이 훈련 자체가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란 전쟁이 막 발발을 해가지고 이거 한미연합 훈련 제대로 할 수 있냐. 거기다가 주한미군이 막 사드도 빼가고 패트리어트도 빼가고 그러면서 이거 훈련 못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하긴 했어요. 하기는 했고. 근데 보도 자료를 배포 안 하고 그래서 언론 노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그래서 로우키로 했기 때문에 북한을 북한을 자극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국방부는 해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아니 할 거 다 하면서 보도 안 해서 한국 국민은 모르게 하네? 이거 진짜 전쟁 준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역으로.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제 북한을 점령하는 내용의 훈련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지 이거를 언론에 보도하면 문제가 되고 보도 안 하면 문제가 안 되고 이런 건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미 해병대 연합 훈련이라고 있어요. KMEP라고 하는데 이게 되게 오래된 이제 훈련인데 이 훈련은 뭐 자유의 방패처럼 기간 딱 정해놓고 그 기간에 집중해서 하는 그런 게 아니고 거의 연중 내내 하는 그런 이제 훈련이에요. 그래서 곳곳에서 합니다. 뭐 김포, 강화도, 파주 같은 접경 지역에서도 하고 저기 포항 뭐 이런 데서도 하고 곳곳에서 하는데 훈련 내용도 되게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미군의
해병대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연합훈련을 하는 건데 뭐 동계 설한지 훈련, 화생방 훈련, 기계화 훈련, 보병 훈련, 제병 협동 훈련, 항공 전투 제대 훈련, 의무 훈련 이런 다양한 훈련들을 상당히 오래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왜 위험하냐면 일단 미국의 해병대 하면은 미국이 전쟁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해병대거든요. 가장 빨리 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 각지의 온갖 실전에서 구르던 미국의 해병대가 와서 한국 해병대한테 전투 기술을 전수하는 내용인 거예요. 이게 사실상. 그리고 미국의 해병대가 한반도에 신속히 전개하는 그런 거를 이제 훈련하는 그런 성격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북한을 자극하는 그런 훈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훈련이 2018년에는 한번 중단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이면 한참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한반도에 좀 이렇게 전쟁 분위기를 낮추고 대화를 위해서는 중단을 하면 효과가 큰 그런 훈련이었던 거죠. 근데 이런 걸 지금도 아마 계속 하고 있을 겁니다. 뭐 며칠 하고 또 쉬고 또 며칠 하고 쉬고 막 계속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고 3월 달에 매우 특이한 그 훈련이 있었는데 그 서해 수호의 날이라고 있어요. 3월 27일인데 이날 갑자기 미국이 특이한 훈련을 공개를 합니다. 사진들을 막 대고 공개를 했어요. 뭐냐면은 미 해병대에 앵글리코라고 하는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이 특수부대가 연평도하고 백령도 그러니까 북한 바로 코앞이죠. 여기서 북한의 타격할 좌표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폭격을 유도하는 그런 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이제 비행기나 항공에서 레이저 유도 폭탄 같은 경우 레이저를 누가 쏴줘야 거기로 폭탄이 딱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하는 특수부대, 그러니까 최전방에서 적들 이렇게 적진 깊숙이 침투해가지고 그런 걸 하는 특수부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특수부대가 바로 앵글리코인데 얘네들이 북한 바로 코앞에서 그런 훈련을 했다는 거죠. 그걸 3월 9일에 했는데 굳이 이거를 3월 27일에 공개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훈련은 원래 2016년부터 19년까지 진행을 했던 건데 그동안 공개를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매우 민감한 그렇죠. 훈련이잖아요. 네. 최전방에서 이런 훈련을 하는 네. 건데 그래서 2019년까지 하고 2020년부터 중단을 했고 공개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 훈련을 하고 공개까지 우리 이런 거 했다라고 이건 북한 자극하려고 작정한 거죠. 네. 이런 훈련을 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늘부터 그 프리덤 플래그, 그러니까 자유의 깃발이라는 공군 훈련이 시작되는데 이거 또 광주에서 하더라고요. 특이하게 광구 공군기지에서 하는데 한미 연합 훈련입니다. 이 훈련이 1년에 2번 진행을 하는 거고 상당히 대규모로 그래서 온갖 비행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비행기 다 출동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훈련이 4월 24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아니 이게 훈련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진행을 하네요. 근데 저번에 보니까 미국이랑 일본이랑 네덜란드가 동해에서도 훈련하고,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 인근에서 수시로 훈련들이 이런 군사 훈련들 그냥 정례적인 일상적인 훈련이 아니라요. 북한을 점령하는 목적으로 북한 점령을 목적으로 둔 훈련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건데 미국이 지금 이런 걸 할 여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매우 특이한 거잖아요. 아니 여유가 있어요? 이란 전쟁도 지금 뜻대로 안 돼가지고 되게 골치 아플 텐데 아니 이거 왜 한반도에서 굳이 이런 훈련을 계속하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란 전쟁 핑계대고 쉬어도 누가 뭐라 안 하거든요. 네. 그런데도 이걸 계속하는 건 뭐냐면은 미국의 지금 처지가 어떤가? 지난번에도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트럼프는 사실 장기전 하고 싶을 거다. 왜냐하면 전쟁 끝나는 순간 자기는 탄핵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장기전 하고 싶은데 만약에 장기전 하고 싶어도 그게 자기 뜻대로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더 이상 못하겠다. 미군 합참의장이 그 사표 내고 나가버린다거나 이렇게 되면 전쟁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러면 전쟁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란에서 전쟁 못해? 그럼 다른 데서 또 해야지. 뭐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베네수엘라에서 전쟁을 했는데 이게 너무 빨리 끝났잖아요. 하루 만에. 네. 그러니까 효과가 오래 안 가요. 그러니까 이란 전쟁 했어요. 이란 전쟁 했는데 도저히 못할 것 같아? 그럼 또 어디 다른 데 하자. 어디 쿠바 한번 해볼까? 쿠바도 한번 공격해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곳곳에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가 계속 필요한 게 바로 미국이다. 그러다 보니까 한반도도 지금 한반도 사실 전쟁하기 어렵죠. 왜? 북한하고 전쟁했는데 잘못하면 북한에서 핵미사일이 미국 본토까지 날아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함부로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도 미국이 북한을 어떻게 공격하냐 그러다 핵전쟁 나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차피 자기는 이래 죽나 저래 죽나 탄핵으로 이제 쫓겨날 판인데 그냥 쫓겨나면 다행인데 감옥 갈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젤렌스키나
저 네타냐후랑 똑같은 처지가 됐다는 거예요. 트럼프도. 될 대로 되라 전쟁 낼 수 그렇죠. 있는 거죠. 예, 그런 예. 거죠. 그리고 어차피 자기네 땅에서 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전쟁. 그리고 이번에 이란 공격할 때도 트럼프의 판단은 뭐였어요? 이스라엘이 앞장에서 전쟁하고 맞아도 이스라엘이 맞고 미군 기지는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전쟁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설마 이란이 미군 기지 때릴까 했는데 때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판단을 사실 한반도에서 할 수 있어요. 한국이나 일본을 앞세워서 북한 공격하면 미군 기지는 안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자기가 절박하면 상상이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밖에 안 그렇죠.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위험한 거다. 우리가 이걸 예의주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만을 부추겨서 중국을 치고 싶었던 그런 그 구상들도 있었던 건데 그렇죠. 그것도 포기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포기는 안 하죠. 네.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전쟁을 벌일 만반의 태세들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정부도 그렇고 우리 한반도 인근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 계획을 모르겠습니까? 다들 강경한 입장들로 지금 다 선회하고 입장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도 그런 거에 좀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